자, GS 연기 2023년 대비 GS 연기 주말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박원철 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영순한 첫 강의니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의 계획서에 있는 기수대로 제가 2010년 19회 노무사로 합격을 했습니다. 벌써 2022년, 2023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12년 넘게 이제 노무사 생활을 하고 있죠. 자, 제가 노무사 생활하면서 저는 다른 강사님들과 좀 다르게요. 강의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저는 직장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노무법인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맨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합니다. 취업해서는 뭐 여러 군데 일을 해봤습니다. 그냥 그 회사 구구절절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요, 뭐 공기업도 가봤고 공공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수행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일반 회사 가가지고 법무팀 인사 업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에서의 문제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경력 중에는요, 하나가 제가 대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현재도 대학원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선 제가 뭘 했냐, 노동법으로 석사 과정을 밟았고요. 논문만 쓰면 이제 졸업을 해요. 근데 실제 이제 일과 그리고 강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업무도 수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논문이, 교수님이 원하시는 논문의 질이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은 못했지만은 공부도 했고 그리고 학회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공부를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학계에 관심은 이렇다라는 부분들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수험적으로는요, 합격을 하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가 채점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채점 알바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카페에서 많이 나오시겠지만 저는 다른 채점자들과 다르게 3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 채점을 할 때 그냥 일회성으로 알바로 한 게 아니라요, 과연 이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을 잘 못 쓰는 걸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틀리는 걸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많이 봤겠죠. 그냥 좀 감히 얘기하자면 교수님이 1년에 채점하시는 게 우리 시험 채점할 때 한 3,000명 채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3년 동안 채점한 부수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00부 정도 보다 보면은 이 정도 답안은 좋은 답안이구나, 이건 별로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우리가 2회 3기, 말이 좀 꼬였네요. GS2, GS3기쯤에 4월부터 진행되는 모의고사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직접 쓰시고 제출할 거예요. 그땐 제가 이렇게 쓰시면 좋은 답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경험을 해온 과정을 좀 말씀드렸고 그것을 강의에 어떻게 녹일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고 제 강의는 평일반하고 주말반하고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이 강의는 주말반 강의인데, 주말반 강의는 일요일만 강의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복습을 해서 오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강의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직장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업을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주로 보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주말에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또는 회사 내에서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 노무사 수험을 시간을 충분히 내기가 힘들다, 이런 호소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꼭 외워주십시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복습에 대한 부분도 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 강의 어떻게 진행된다, 첫 시간인 만큼 OT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노무사 시험이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노무사 시험이 제가 준비할 때 2010년도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제가 2010년에 붙었고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그 이전에는 법전이 안 주어졌어요. 법전이 안 주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험 자체가 법전을 외우는 시험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근로기준법 46조를 외워야 되죠. 외우고 그 법조문이 의미한 바가 뭐고 법조문 상의 문제는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우는 연습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0년 이전의 노무사들은 암기에 특화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버스 안에서 돌아다닐 때 계속 법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 출제 경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0년부터 이 고시가 수험이 계속 암기로 가다 보니까
합격을 해도 실제 실무에 투입하려고 하니 너무나 자질이 좀 떨어지더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출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로 바뀌느냐? 사례형 문제라는 것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례형 문제는 뭘까? 현실에 있었던 문제를 요약 정리해서 문제화로 하는 거예요. 현실에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얘기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요약 정리해서 제가 일을 했어요.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는 제가 일을 했고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 돈은 임금으로 줄 수 없고 다른 걸로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에 있었던 일들을 쭉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적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법적인 암기가 필요하죠. 일단 법을 동원해서 풀어야 되니까 법적 암기도 필요하고 그 법을 적용한 다음에 실제 어떻게 해결이 나오는지에 대한 솔루션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출제 경향이 실무형 문제 그리고 해결을 묻다 보니까 암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암기를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돼요. 접해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만 한다고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죠. 실제 해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연기, 일기. 이거는 학원에서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GS 연기부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총 GS0, GS1, GS2, GS3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기, 일기 이렇게 부르면 그냥 GS0, GS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GS가 무슨 뜻이니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원래는 GS가 그룹 스터디의 약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할 때도 GS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룹 스터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GS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기, 일기, 순환의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 3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뉜다 보시면 되겠어요. 연기, 일기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 법적 지식에 대한 암기를 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 3기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제 지식 암기 되셨죠? 그러니 문제 보시면서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걸 2, 3기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과정을 충실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 그래도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잘 풀어내느냐, 그 중에서도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암기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꼼꼼하게 해야 되고 문제 해결할 때도 남들은 그냥 임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한 줄 쓸 때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법적 근거로 판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감이 좀 오시나요?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해봐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모든 시험 문제 다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쓰는 답안지와 못 쓰는 답안지 한번 보고 나시면 느낌이 올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암기 없이 갈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학 공부는 법적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됐어요. 그럼 의뢰인들이 찾아오겠죠. 찾아와가지고 노무사님 저 임금 못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어떤 법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법조문은 몇 조다. 찾아야 되겠죠? 근데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법조문 찾을 것도 없이 머리에서 법조문이 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법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체크를 하느냐? 이랬다 그러는데 이랬다고 다 근로기준법 적용 맞는 게 아니에요. 일한 사람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들어와야만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임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프리랜서야. 그럼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찾아오셨지만 위로를 해드리고 어딜 찾아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다가는 나중에 보니까 노동청, 노동위원회 어디도 제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전문직이지만 되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법적 지식을 쌓아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요. 암기 없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현업을 뛰시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는 그냥 어느 정도 읽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암기 없이 이해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암기를 해야만 그리고 그 내용이 좀 구체화돼 있어야만 그래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암기를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암기가 여러분들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노래를 듣고요.
외워봐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왜 그러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리에 불과하고, 이건 단순 그냥 노동을 통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암기가 되지도 않고, 만약 되었다 하더라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떠냐? 의미를 파악해야 암기가 더 잘 된다는 거죠. 의미 파악이 첫 스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S 연기 때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암기해야 되지만 일단 이해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연기 때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용어 설명을 드리고, 노동법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생겨먹었다 하는 것들을 쭉 보여드리는 게 GS 연기 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 이런 거. 자, 그래서 목차라고 해요. 소위 우리 책 딱 펼쳐보시면은 로마자 1번, 숫자 1번 뭐 이러면서 쭉 나오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편이 뭐 개별법이다, 집단법이다 뭐 이러면서 편들도 나와 있고 장도 나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거시적인 시각이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체계가 잡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훨씬 더 빨리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회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두 가지 목표다. 이해를 충분히 하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를 충분히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를 잡자. 이 체계는 전체적인 내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합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목표는 이해하셨고, 나중에 이게 잘 됐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강의하면서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출제 경향 보면서 우리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기에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면 이제 일기 때는 무슨 말인지 아니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기의 본격적인 집중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암기가 잘 됐다 하면은 이제 2, 3기 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어보는 연습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 순환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시면요. 평일반 강의는 제 수험서를 진행하고 있고, 주말반 강의는 이렇게 기본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교수님이 만든 교재를 기본서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만든 교재를 보는 게 원래 당연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암기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중요하니까 암기부터 시작하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암기부터 빨리 하자. 이런 수험계의 유행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2000년도 중반부터 좀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교수님 교재를 보지 않고 요걸로 대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수험서. 그래서 GS 연기부터 강사들의 수험서로 일단 외우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험계가 유행이 바뀌니까 기본서를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졌고, 그 수험계 유행이 맞춰가지고 강의도 잘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좀 부족하냐? 수험서의 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보면 어떤 법이 이렇게 돼 있다 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 이렇게 돼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들어봤을 때 근로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리고 사용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근로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근로계약이라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로계약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만 쭉 설명해 놓고, 근로자 사용자에 대해서는요, 이거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대략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은 알긴 알겠는데 충분하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좀 찝찝하시죠. 그게 수험서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정리가 돼 있고 외우라고 돼 있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기엔 참 좋을 수도 있다. 단점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는가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이제 강의에 맡겨져 있고, 강사님들도 암기시키는데 바빠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린다. 그래서 노무사 합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되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험서의 장점은 암기가 좋지만, 시험에 있는 거를 공부하기 좋지만, 단점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꿰뚫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암기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험서로 공부하셔도 크게 어려움 못 느껴요. 근데 나는 이해가 돼야만 좀 암기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수험서로 공부하다가도
당연한 전제로서 강사가 막 설명하고 남들도 다 당연하게 이해하는데 나는 왜 이런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막혀가지고 결국은 수험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교재를 찾거나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되면은 너무 급하니까 이제 찾아보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외우자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본서의 장점 뭐다? 기본서의 장점은 수험서에 있는 거하고 거의 반대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해하기 이렇게 좋은 책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계약 설명할 때 제가 근로자, 사용자, 근로계약 얘기했죠. 근로자가 뭔지가 쭉 나와 있어요. 사용자가 뭔지를 교수님이 쭉 설명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근로계약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근로자가 이거구나, 사용자가 이 뜻이었구나, 근로계약이 이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그 법학과 그리고 수험계에서 얘기하는 흐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읽다 보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책을 딱 덮으면 무슨 말인지 대략 알 것 같아 하는 스스로 깔끔하게 정리됐구나 하는 충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서의 장점인지 단점은 뭐냐? 단점은 그래 근로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사용자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근로계약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중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 기본서에서는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한 책이지 시험을 꼭 목표로 한 책이 아니다 보니까 강조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강조가 좀 안 돼 있고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그 내용 문장을 다 살려가지고 답안지를 쓰기에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험을 쓰는 답안지 문장과 교수님이 설명하는 문장하고는 조금 답안지 쓸 때 달라지거든요. 요약 정리하는 것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본서 문장을 달달달 외운다 해가지고 답안지를 꼭 잘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꼭 충분치 않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기 때만큼은 기본서가 유용할 수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나는 해야만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기본서. 저는 당연히 이제 기본서를 보고 교수님 기본서 보고 그 다음에 수험서 공부하고 암기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수험서로 위주로만 공부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실제 제가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다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너무 TM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좀 많이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서라면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서의 단점인 시험을 보완하는 것, 시험장에 쓰는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순환들이 있죠. 그 남아있는 순환에서 제가 보충 자료도 드리고 또 제 다른 수험서 나중에 사례집 할 때는 2, 3기 때는 사례집 가지고 연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장에 가서 써야 될 문장들, 암기해야 될 문장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서를 최대한 열심히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주십시오. 자,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는데 제 연기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 기본 순환 강의 때는요. 일단은 뭐 강의 계획서에 있는 시간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번 이제 아침 9시 30분 요때부터 강의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1회차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OT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9시 30분부터 9시 50분 이거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자, 이렇게 맨 먼저는 복습 퀴즈를 볼 거예요. 복습 퀴즈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하셨죠? 강의 들으셨죠? 일주일 내내 그냥 책을 묵혀두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는 알아요. 그 주는. 근데 그 다음 줄도 그 다음 3주 뒤, 4주 뒤 이렇게 알겠냐는 거죠. 몰라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 이해도 잘 되는지 체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몇 주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시험장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열심히 복습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복습 퀴즈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복습 퀴즈를 또 풀다 보면은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하는 감도 좀 오실 거예요. 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의는 그냥 연기 1기 때까지는 제가 혼자 전달하는 식으로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지겹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뭐 여쭤보기도 하고 퀴즈를 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7강은 참여라도 할 수 있지만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퀴즈 할 때마다 그냥 멍하니 보시면 못 따라옵니다. 스톱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 답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참여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되실 겁니다. 자, 설명형 강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가시면 학습 방법입니다.
자, 영순환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일단 말씀드릴 거는 복습입니다. 복습. 자, 법학 공부에서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인 것에 비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효율을 챙긴다면은 저는 복습을 꼭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좋냐? 복습은 한 번 읽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 번 읽는 게 목표여야 되고요. 최소 4번. 그리고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한 번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 그리고 이해의 틀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강의가 저녁 한 6시쯤에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뭐 또 일요일이니까 놀자. 예능 프로그램도 많고 아니면은 일요일 한 주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농구를 한 판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교재부터 읽는다. 오늘 진도 나갔던 거 빨리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방법에서는 복습이 중요하고 읽을 때는 속독에서 정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독은 뭐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독에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내용을 눈에 빨리 익혀야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들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어디랑 비유를 많이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그 동네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가요. 그러면 처음 본 동네잖아요. 그래서 지도 켜놓고 이렇게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어요. 낯설다 보니까 되게 긴장해서 갑니다.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정독을 한다면은 긴장한 상태로 정독을 한다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속독을 한다는 건 뭐냐? 빠르게 일단 지나가 보자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서 길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들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길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속들이 골목길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수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다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큰 건물 위치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이 정도만 보이고 그 다음 지하철역 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세한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법학이 이 책이 어렵다 보니까 무조건 정독부터 하려고 하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속도를 내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전체를 읽어라. 속독부터 해라.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정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를 안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속독은 그래서 빠르게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넘기자. 정독은 이제 찬찬히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를 줄여가면서 머릿속에 좀 더 기억을 해보자 이러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뜻일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독 한번, 정독 한번 이렇게 하면 1회독이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속독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또 정독 한번 해요. 이렇게 해서 속독과 정독을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총 4번 정도 봤죠. 제가 이게 1회독이랬죠. 속독 한번, 정독 한번이 이렇게 해서 하면 2회는 보고 오겠죠. 이건 최소한 해주셔야 돼요. 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일단은 연기 때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한다고 암기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연기의 목표는 뭐라 했죠? 이해라고 그랬죠. 이해고 이해해서 제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체계 잡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체계를 잡으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시적 시각에서 예를 들자면 근로계약이 나왔다. 그럼 근로계약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텍스트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생각 정리, 내용 정리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속독과 정독을 해서 반복해서 읽고 오셔야 일단 내용이 익숙해지면서 정리가 된다. 그 다음 이제 일순환 가면은 암기를 본격적으로 이거 외우세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고 퀴즈도 암기형으로 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위해서 또 매진을 하고 전체 체계와 이해가 돼 있으니까 암기할 수 있는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스텝을 밟으면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질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하시다 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데 일단 카페는 다음 카페 박원철 노동법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박원철 노동법 검색하시면 카페 하나밖에 없고 제가 가입 신청은 근데 받아요. 이유는 가입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나 받았더니만 역시나 이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음란물도 유통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약을 판다 그러고 도저히 꼴을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험생만 가려서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좀 빨리 확인해가지고 승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지나지 않을 거예요. 광고성이다 싶으면 제가 바로 거부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수험생 맞다라고 보면 바로바로 웬만하면 승인을 해드려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으니까 신청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요 카페에서는 제가 교재에 대해서 뭐 추록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강의 자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기에 복수 퀴즈 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점수 경쟁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올립니다. 자, 그런데 질문, 질문 여기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약간 카페에서 공개된 질문하는 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저는 카페 이용하신 데서 답변을 안 드리지 않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여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페 가시면은 또 질문 방법 제가 공지글을 올려놨어요. 그 공지글을 보시면은 제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좀 길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좀 긴 질문이나 거의 보면 개인적인 상담 이런 거 요청하실 때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이메일 주셔도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요거 많이 쓰시죠.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을 통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걸로 제 이 번호가 질문 전용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안 받아요. 전화하면 어차피 이거 던져놓기 때문에 전화는 안 받고요.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그걸 보고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립니다. 근데 좀 수강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한 이틀 정도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는데도 좀 늦게 걸릴 때도 있고요. 확인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 하다가 확인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바로 답변을 못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틀 지났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하더라. 그럴 때는 질문에 밀려가지고 제가 깜빡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 제가 못 받았습니다 하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시 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정도 해서 강의 진행에 대한 OT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도를 나가 볼 건데, 첫 시간인 만큼 그리고 OT가 그렇게 재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 교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